충청북도가 특별조사단을 만들고 부동산 특이 의혹 조사를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지방의원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냉전시대 군가를 연상시키거나 친일 잔재가 남은 학교 교가가 퇴출됩니다. 도교육청이 새 교가 발굴에 나섭니다. 단추형 전지를 삼키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빼내지 않으면 식도가 화상을 입어 위험합니다. 이상기온으로 과수나무 개화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름이나 앞당겨져 저온 피해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충청북도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조사 지역도 3곳에서 17곳으로 대폭 늘렸는데 조사 대상에 지방의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대용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공직자 토지 투기 의혹을 조사할 특별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산단 조성에 관여한 직원 556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에 착수한 뒤 2주도 안 돼 이번에는 모든 직원으로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도청 공무원 4,600여 명과 직계가족, 충북개발공사 직원과 가족을 포함해 조사 대상만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청주와 충주, 제천과 음성, 진천과 옥천 등 6개 시군 17개 산단. 공소시효가 남은 최근 7년 토지 거래를 조사하는데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음 달 16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합니다.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불법 투기 공직자 등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각 시군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군이 자체 조사를 해달라고 협조 요청했습니다. 현재 음성군만 전수조사에 돌입했고 청주시는 관계 공무원만 조사, 나머지 시군은 조사 여부도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른바 셀프 조사로 투기 사례를 얼마나 잡아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인근 세종시도 최근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산업단지 외에도 그 인근 지역에 대한 투기 이런 것들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 전무한 것은 공무원뿐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제 조사가 안 돼 의원들이 직접 조사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의회 내부에서도 의혹을 받느니 조사를 받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위정활동을 통해서도 사실은 그러한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한 의혹들을 이번에 충청북도는 다음 달 말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체 공무원 조사 결과는 오는 6월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주시가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개발 예정지에서 공무원의 땅 투기 여부를 조사했지만 특이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2015년 이후 2018년 10월 개발 행위 제한 구역으로 고시되기 전까지 전원 택지에 신축한 조립식 건축물 70건 중에 공무원과 가족 명의의 건축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산단으로 최종 지정되면 1년 이상 소유자는 토지 건물 보상과 함께 국가산단 내 이주자 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산에 전기를 받는다는 천편일률적인 교가들, 철진한 반공의 용사 등 냉전시대의 노랫말까지 요즘 아이들의 입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충청북도 교육청이 친일 잔재 교가는 물론 시대와 동떨어진 교가들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지난 1930년대 문을 연 충북의 한 초등학교. 교가 첫 소절부터 반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랜 역사 몸에 있고 반공의 소스. 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행진곡풍의 교가도 한둘이 아닙니다. 요즘은 쓰지 않는 100년 전 작사 당시의 표현도 교가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개교했던 그런 학교에서는 노랫말들이 개교 당시에 시대 상황을 좀 따르는 게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 음악적으로도 사실 군가나 또 행진곡풍 이런 교가가
요즘 아이들 귀에 잘 붙을 리 없습니다. 교가 몰라요? 네네. 교가 그래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충청북도교육청이 시대에 동떨어진 이런 낡은 교가들을 다시 만드는 사업을 벌입니다.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친일 음악가의 20여 개 교가부터 들여다보니 냉전과 군사 독재 시대의 산물까지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할 교가들이 줄줄이 발견된 것입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현대 감각의 새 교가를 만들면 300만 원까지 작사와 작곡, 음원 제작 비용을 지원합니다. 현재 시대에 맞게끔 그 음악도 바뀌고 있는데 시대의 흐름도 바뀌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즐겁고 행복한 그런 노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충청북도교육청은 다양한 음악 장르를 권유하고 있어 조만간 힙합이나 디스코풍의 이색 교가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기존 감염고리를 통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충북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이후 누적 확진 환자가 50명을 넘어선 제천 천수 사우나와 관련해 자가격리 중인 70대가 양성 판정을 받았고, 진천에서도 앞서 확진 환자가 나온 덕산읍의 한 업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 2명이 격리 해제 전 확진됐습니다. 청주에서는 강원도 원주의 친정집에 다녀온 40대가, 충주에서도 친구를 만나러 온 20대 경기도 거주자가 확진돼 충북의 누적 확진 환자는 2,037명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가 장례식장 50곳을 대상으로 26일까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합니다. 출입자 명부 관리와 하루 2회 이상 환기, 허가 신고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의 이용 인원 제한 등을 점검해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 등의 조치에 나섭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제천 장례식장 관련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소형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단추형 리튬 전지를 어린이들이 삼키는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시 꺼내지 않으면 화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일단 아이들 손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지구대로 들어옵니다. 중년 남성이 잠옷 차림에 아이를 안고 발을 구르는 사이 중년 여성은 지구대로 다급히 달려갑니다. 3살 배기 손자가 단추형 전지를 삼킨 것 같다는 다급한 호소. 서랍을 테이프를 뜯어가지고 건전지를 빼서 가지고 놀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기가 건전지에 삼켜서 이제 계속 헛구역질을 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제 기도가 막혀서 숨을 못 쉴까봐. 순찰차가 퇴근길 차량을 뚫고 15분 만에 아이를 대학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아이가 자꾸 의식을 잃어간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아이에게 어떤 큰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더 다급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는 응급 내시경 시술을 받고 다행히 큰 부상 없이 회복됐습니다. 목구멍에 걸린 전지에서 미세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어서 늦어지면 식도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외국 실험들 이렇게 보면 불과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도 상당히 깊은 두께까지 점막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전지를 삼켰는지도 모른 채 시간이 흐른다면 화상이 2차 감염으로 이어져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삼킴 사고는 매년 늘고 있는데 자석과 동전, 전지를 삼키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삼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무리하게 꺼내려다 되레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소아 내시경 전문가에게 응급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민자로 추진 중인 서충주 신도시 법현산단 조성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충주시가 제출한 법현산단 승인 신청을 구체적인 기업 유치 계획이 없다며 반려했습니다. 사업 규모 667억 원, 20만여 제곱미터인 법현산단은 충주 기업도시 조성 이전부터 돼지 농장 민원이 상당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추진됐습니다. 이상기온에 과일나무에 꽃 피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과수의 개화가 빨라 서리와 저온 피해가 발생했었는데요. 올해는 더 빨라질 거라는 예측에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완연해진 봄 기운에 하얀 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봄이 왔음을 먼저 알리는 매화. 90년대만 해도 중부 지역에선 4월 중순 꽃을 피웠지만 개화 시기가 서서히 빨라져 올해는 3월 중순까지 당겨졌습니다. 1월 초에 혹한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예년보다 빠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도 일찌감치 꽃눈과 잎눈이 모두 나오며 발화가 시작됐습니다. 사과는 다음 달 11일부터 30일 사이 꽃이 피며 평년보다 2에서 15일이 앞당겨질 것으로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예측했습니다. 복숭아의 경우도 개화 시기가 다음 달 3일에서 21일 사이로 평년보다 4에서 18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개화가 앞당겨질 경우 서리와 저온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날씨가 영하로 2, 3도 싹 떨어지고 그러면 중심가가 다 얼어버리거든요, 그냥.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엄청 심했거든요, 냉해를 입어가지고. 근데 올해도 그래 너무 지금 일찍 펴가지고 지금 한걱정하고 있죠.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방풍망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꽃이나 어린 과일을 속는 시기도 늦춰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늦춰서 그 착과가 되는 과일이 달리는 거를 보고 그런 작업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과수의 생육에도 변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품종과 재배법 연구의 뒷받침도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주치의의 음주 수술로 뱃속 아기를 잃었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한 청원인은 양수가 터져 병원에 갔더니 당직이는 월급 받는 봉직이라 수술을 할 수 없었고 휴진이었던 주치의가 밤늦게 만취 상태로 와 수술을 진행한 결과 쌍둥이 중 한 명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수술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치의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현재 의료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신청서를 오늘 대한체육회에 제출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구성한 유대회 추진과가 대한체육회를 방문해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담긴 계획서와 이행 각서, 유치 협약서 등을 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24일까지 각 지자체의 유치 신청서를 받은 뒤 평가와 심의를 거쳐 5월 말쯤 후보 도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캐릭터 개발 용역을 발표했습니다. 조직위는 첫 엑스포 개최 이후 7년 만에 열린다는 점에서 보다 성장한 캐릭터가 필요해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는 내년 9월 30일부터 17일간 괴산 동진천 일환 유기농 엑스포공원에서 열립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